안녕하세요. 국뽕투어 여행자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바로 10년 전 오늘 북한 어뢰로부터 천안함이 피격된 날입니다. 10년 뒤인 오늘 천안함 피격 사건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를 추모하기 위하여 천안함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추모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천안함의 마지막 훈련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천안함 인양 장면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21시 22분경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이 바로 천안함입니다. 한편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수색 과정에서 3월 30일에는 UDT 대원인 한주호 해군 준이가 작업 중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순직하였습니다. 김현진 상사, 김정호 상사는 실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4월 2일에는 저인망 어선 금양 98호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 구역에서 복귀하던 중 서해 대청도 서쪽 55km에서 해상에서 침몰해 합동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초기에는 어뢰설, 비례설, 내부 폭발설, 피로 파괴설, 자초설 등 다양했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내격으로 좁혀졌습니다. 당초 정부와 민군 합동조사단은 내격설과 자초설의 가능성을 조사했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천안함 피격 사고 지도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요약. 상황 발생 초동 조치. 3월 26일 21시 22분 천안함 백령도 서남방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 21시 28분 제2함대사 천안함 침몰 상황 접수. 한미 완전 침몰. 21시 45분 제2함대사 서북해역 경계태세 강화 지시. 23시 13분 승조원 104명 중 58명 구조, 46명 실종. 탐색 구조 작전. 3월 27일 13시 30분 해남 구조대와 폭발물 처리반 68명 최초 탐색 구조 작전 실시. 3월 28일 22시 31분 옹진함 음파 탐지기로 천안함 한미 위치 확인. 3월 29일 1시 31분 양양함 음파 탐지기로 천안함 함수 위치 확인. 3월 30일 17시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폭파대 소속 준이 한주호 함수 부분 탐색 작전 중 실신 전사. 4월 1일 8시 38분 탐색 구조단 오전 잠수 작업 기상 불량으로 취소. TOD 동영상 미공개분 공개. 하구 해역에서 진도 1.5 지진파 관측 사실 공개. 4월 2일 20시 30분 수색 작전 후 조업 구역으로 이동하던 저인망 어선 금양 98호 침몰. 4월 3일 21시 45분 실종자 가족 구조 수색 작전 중단 요청 기자회견. 함체 인양 작전. 4월 4일 0시 실종자 구조 수색 작전에서 함체 인양 작전으로 전환. 4월 15일 13시 12분 천안함 한미 인양 실종자 36명 시신 수습. 4월 23일 15시 14분 연돌 인양. 4월 24일 12시 반
천안함 함수 인양, 함체 잔해물 탐색, 인양 작전 및 사후 조치. 4월 26일 10시 대통령 천안함 46 용사 조문. 4월 29일 10시 천안함 46 용사 합동 연결 안장식 거행. 5월 4일 11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대통령 주재. 5월 15일 9시 23분 프로펠러, 추진 모터, 조종 장치 등 수거. 5월 20일 10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5월 24일 10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침몰 원인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조사단 운영 2010년 3월 31일에서 2010년 5월 20일 인양한 함수 한미 선체의 변형 형태와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한 결과 천안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에서 제조한 감흥 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하였다고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한국 측 10개의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과학수사, 폭발, 유형 분석, 선체 구조관리, 정보 분석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침몰 해역에서 투과된 어뢰 추진 중력 장치와 선체의 변형 형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부상자 상태 및 시체 검안,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 수중 폭발의 시뮬레이션,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 흑역 성분 분석, 수거된 어뢰 부품들의 분석 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소형 잠수 함정에서 발사된 250kg급 감흥 어뢰 CHD-02D에 의해 천안함이 피격되었다.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다. 폭발 위치는 가스 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연 3m, 수심 6에서 9m 정도이다. 무기 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되었다. 사고와 관련된 많은 군인들이 승진했다. 오른쪽 사진은 천안함 위령탑입니다. 사후 조치. 사고 직후 미국은 원인 조사와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천안함 침몰 직후인 4월 1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로 전화를 걸고 사고 조사와 구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군은 사건 발생 즉시 해군 살부함 등 4척을 현지에 파견하여 한미 합동 구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4월 7일 오전 황희돈 부사령관과 함께 사건 현장인 백령도 해상 복도함을 찾아 한미 구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 존 맥도널드 작전 참모부장, 구마타우 주한 미 해군 사령관도 동행했습니다. 샤포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한미는 동맹에 입각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순조한 구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인양작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미국 전문조사단 15명이 4월 16일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습니다. 조사단 인원들은 20척의 퇴역 함정에 대한 폭발 및 무기 실험을 한 경험이 있고 해군 안전조사와 구조물 파괴공학, 무기사고 조사 및 피해, 통제, 인양 분야의 전문가이며 이들 중 3명은 지난 2000년 10월 12일 예멘 아덴항에서
미 해군 구축함 코리 자살 테러범에 의해 폭발했을 당시 사고 조사에 참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10년 6월 27일 G8 정상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른쪽 사진들은 천안함 피격 주범이 북한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음모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서 음모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서는 일본식 단어인 번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합주단 발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북한에서는 1번 안 쓴다. 연어급 잠수정은 중어뢰 못 쏜다. 어뢰 터지면 프로펠러 안 남는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음은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한 말입니다. 작전 지도에 최초 자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군 공격서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미국에 의한 폭파, 자초에 의한 침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북 세력의 선두주자인 이정희 씨는 선거에 이기려고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선거 겨냥한 북풍설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선거에 천안함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을 김용호 씨는 북한군이 미군 이지스함과 함대가 지키는 서해에 어떻게 들어와 어뢰 쏘고 사라지나 라는 서해 침투 조작설을 제기하며 북한군의 서해 침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음모론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것은 모두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북 세력과 좌파 세력이 합작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우병 파동을 비롯하여 세월호 또 각종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선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동들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역사를 조작하는 아주 위법한 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를 본다면 각종 선동과 음모로 내로남불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뽕투어 여행제는 아주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음모론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그 후 10년 뒤 어떻게 천안함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교 한국사 8종 중 6종 천안함 폭침 뺐다. 6종 중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이라 표현했고 북정권에 대해 인민공화국 수립이라 표현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아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자편한적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천안함 폭침을 빼다뇨. 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정부 수립이라는 말로 낮춰 표현하고 있고 반면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인민공화국이라는 수립을 표현을 하면서 정권을 치켜 올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걱정이 되네요. 다음 기사는 유엔사 장병들 천안함 10조기 추모 희생 못 잊는다는 기사입니다.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에 가입된 장병들은 대한민국의 우군인 것이 확실합니다. 또 다음 기사는 천안함 폭침 10주기 온라인 추모 활발. 그래도 다행인 것이 아직 깨어난
우파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반면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천안함에 대해 단 한 번의 추모도 없었습니다. 아니, 세월호 사건 때는 그렇게 광화문에 처박혀 있더만 천안함 사건 때는 어디서 뭘 하셨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의 소행을 인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주범 김영철은 이 정권에서 국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북한의 사과를 받아 유족들의 한이라도 풀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에서 살다간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천안함 46 용사자 그리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순직하신 한주호 주님님께 명복을 빕니다. 아픈 그대 마음 다 보이잖아. 이럴 거면 날 그냥 떠나지 그랬어. 눈물만 주면 나는 어떡해요. 추억 속 어디쯤만 잠을 서성일까봐 지원할수록 그리워